자, 오늘 해볼 게임 공포 게임인데 이제 집착의 망자, 집으로부터의 탈출이란 제목인데 이 제목을 봐서는 볼 때부터 벌써 이제 약간 집에서부터 탈출하는 약간 그런 내용의 탈출 공포 게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죠? 네, 스팀에서 무료여서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뉴 게임, 로드 게임, 세이브가 되나 보네. 뉴 게임. 이 작품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대충 그런 거.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구이다. 뭐야? 집착. 그날은 주말이었다. 집에서 자고 있던 나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기 전부터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방안이 깜깜했기 때문이다. 지금이 몇 시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핸드폰에 시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자 한 통이었다. 어쩌면 이 문자가 도착한 소리에 깨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 문자는 간단하게 세 글자만 적혀져 있었다. 도망쳐. 그 순간 잠이 완전히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아, 소리가 있었구나. 그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었다. 아, 주인공이 여잔가 보네. 그게 첫 번째 남자친구였다. 그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와 사귀게 되었다. 처음에는 즐거웠다. 함께 놀러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대학 생활이 즐거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헤어지게 된 원인은 그의 집착이었다. 언제부터 그는 내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때마다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함께 있지 않을 땐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대답이 없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 이거 집착이 좀 많이 심하네요. 나중에는 집 근처까지 와서 감시하는 수준까지 갔고, 오, 저건 너무한데 좀? 결국 견디다 못해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통학로까지 바꿨지만 그는 어떻게든 알아내서 나를 몰아세웠다. 헤어졌으면은 저거 자꾸 저렇게 하면 스토커예요, 저것도. 결국 SNS도 그만두고 외출도 삼가할 지경이 되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다가왔다. 아,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또 있나 보네. 그 전 남자친구가 집요한 집착남이고, 겉으로 불쌍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그런 그가 나는 너무나도 고마웠다.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도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전 남자친구가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면 포기할 것이다. 나는 그의 말에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오히려 그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이윽고 나와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왔다. 이 세상에서 안 된다면 저 세상에서 만나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의 문자, 전화, 메일 등 계속해서 보내왔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했으나 계속 반복되자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남자친구가 각오를 한 것 같았다. 내가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올게. 걱정 마.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차분하게 설득하면 그 친구도 알아줄 거야. 나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나는 다급하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받지 않았다. 그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듯 집 전화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휴대폰을 받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연락할 방법이 없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부재중 수신 기록을 보니 그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받지 않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다. 허나 더 이상 기록되어 있는 연락은 없었고, 지금 내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 이건 지금 연락을 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아닐까? 전화가 와 문자가 왔던 것은 약 30분 전.
그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슷하다. 즉,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그의 집에 있던 도중 그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쯤 집 근처까지 와 있을 거라는 말이다. 아니, 어쩌면 내가 깨어난 이유가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서일지도 모른다. 애초에 문자나 전화 소리에 깨어난 것이라면 진작에 일어났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데 새벽에 눈을 뜨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던 일이다. 즉, 이미 전 남자친구, 그 남자가 이 집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헉! 세상에. 물론 집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비밀번호 도어록으로만 잠궈 놓을 뿐이다. 안에서 레버를 돌려놓으면 밖에선 절대로 열 수 없는 장치도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번거로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1번 아파트이다. 아, 이거 선택지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건가 보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 말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 부모님은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신 상태이고 집 안에는 나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마음 같아서는 문을 굳게 잠가버리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무섭다. 만약 이미 집 안에 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역시 숨는 게 좋을까? 하지만 이 방에서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은 기껏해야 옷장뿐이다. 거기는 너무 뻔해서 숨어봤자 곧바로 발견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역시 과감하게 거실로 나가서 문을 잠그던 몸을 숨기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방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는다면 쉽게 들키지 않을 것이다.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방을 뒤진 후에 내가 없으면 나갔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집안에 숨어있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가 도망치면 된다. 어떻게든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번 다음에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다. 아니, 아침까지 그 집이 얼마나 넓으면 집에서 그거를 버틸 수가 있지? 아침까지 어떻게 버텨? 저거는 방법이 좀... 단 한밤중에 집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나가는 도중에 그 남자에게 목격된다면 그것만큼 최악인 상황도 없다. 아니, 진짜 집이 얼마나 넓은 거야? 나가는데 안 걸릴 수가 있나? 보통 다 걸리지 않나?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것도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가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싸우는 방법도 있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 지금 방 안에는 온몸을 지킬 만한 도구가 전혀 없다. 그러니 싸울 도구를 찾기 위해선 일단 이 방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역시 무섭다. 어쩌면 그 남자가 이미 안에 들어왔고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서 숨을 죽인 채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실에서 끼익끼익 하는 걸을 때 발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아니, 걸을 때 끼익끼익 거리는 낡은 집이야? 부자인지 아니면 허름한 집인지 알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할 텐데. 이제 선택 4가지 방안에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세요. 이제 선택지다. 집에서 도망친다. 빨리 문을 잠근다. 몸을 숨긴다. 일단은 집에서 도망친다라는 선택지는 선택하면은 그 남자가 와가지고 도망가는 인기청을 느끼고 왠지 덮칠 것 같고 2번 빨리 문을 잠근다. 이러면은 문을 잠근 순간 바로 들키는 거잖아. 일단은 숨기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이 방에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저 옷장밖에 없다. 그러니까 숨어야지 일단. 다른 장소에 숨기 위해서는 일단 거실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나가기 무섭다. 지금 이 집에 그가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실로 나간다는 것은 숨을 시간도 없이 잡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민할 시간이 없다.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기에 좀 위험하더라도 거실로 나가봐야 되나? 지금 옷장이 너무 뻔하다며. 갔다가 잡히면 어떡해. 옷장 갔다가 100% 잡힐 것 같은데. 거실로 나가서 숨을 곳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역시 다른 곳에 숨는 게 안전하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조차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이자. 나는 핸드폰만 집어든 채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적응이 된 터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들어왔더라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내 방을 향해 일직선으로 올 것이다. 다른 방에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언제 그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빨리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우리 집은 크게 안방, 화장실, 내방, 창고 겸 옷방으로 쓰는 방, 부엌을 포함한 거실, 베란다, 화장실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안방으로 들어가 봤지만 딱히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그럼 일단 안방은 가면 안 되고, 나의 방은 이미 그 남자가 알고 있고, 숨어봤자 창고 겸 옷방 또는 현관? 현관 옆에 화장실? 뭐 이런 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침대 밑에 들어가고 싶지만 우리 집 침대는 밑에 공간이 충분치 못하다. 다만 안방 화장실에는 숨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뭐야, 안방은 못 숨는다며. 화장실엔 숨을 수 있어? 물론 깊이 뒤져본다면 금방 발견되겠지만 안방을 한번 거쳐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다. 거실은 오픈된 공간이라 숨을 수 있는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다. 창고로 쓰는 방도 마찬가지다. 안에 물건은 많긴 하지만 수납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그 외에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한 장소는 기껏해야 화장실이나 아니면 안방 쪽의 베란다 정도. 어느 쪽도 자세하게 찾으면 금방 들킬 것이다. 아니 뭐 다 금방 들키면 숨을 데가 없잖아.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는 지금 내가 몸을 숨기게 되면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방에 없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끼리 어딘가 여행이라도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갈 확률이 높다. 괜히 밖으로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고 내가 안에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래 차라리 없는 척을 계속하자.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집안에 조용히 숨어있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어디로 숨을까? 안방 화장실에 숨는다랑 베란다에 몸을 피한다. 베란다가 이쪽이고 일단은 안방 화장실에 숨을까? 여기가 그나마 좀 안전할 것 같아.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차라리 그럼 일단 안방 화장실 가봐야겠다. 나는 안방에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고 안에서 문을 잠근다. 잠깐만, 문을 왜 잠궈? 아까 들킨다며. 불은 켜놓지 않았다. 그랬다간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나는 숨을 죽이고 캄캄한 화장실 안에서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 화장실에서 불 꺼놓고 있으면 뭔가 귀신 생각 안 나겠지? 저 상황이 더 무섭지?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인가?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은 디지털 도어락이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삐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현관을 열려고 한다는 것이다. 기다리고 있던 일이지만 실제로 누군가 우리 집에 멋대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니 겁이 털컥 났다. 진작 도망칠 걸 그랬어. 한 생각도 들긴 시작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어딘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내 방문을 연 것이라.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내가 없는 것을 벌써 눈치채고 여기저기 뒤져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안에 이미 침입을 한 게 아니라 그 남자친구를 처리하고 이제 현관 따고 지금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지? 거기까지는 괜찮다. 예상했던 일이니까 여기 오지만 않으면 된다. 그 후로 잠깐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인기척이 느껴졌다. 갑자기 소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안방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래, 잘 봐. 부모님도 안 계신단 말이야. 이제 알겠지?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대로 나가줘. 하지만 내 바람과 달리 화장실 문고리가 덜컥 됐다. 밖에서 열기 위해 손잡이를 돌렸으나 내가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안 열리고 덜컥거리기만 한 것이다. 왜 화장실까지 열어보려 하는 거지? 보통 화장실은 닫혀있어도 이상할 게 없잖아. 특히 안방 화장실은. 준내 꼼꼼한 성격인가 보네. 그냥 애초에 집착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런 성격일 수도. 그의 생각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은 확실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잠겨있다는 것은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낼 뻔했다. 아마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만 더 견고히 가만히 있으면. 문 열어.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음침한 목소리. 저 남자가 원래 저렇게 기분 나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던가? 지금 열고 나오면 봐준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가만 안 둘 거야. 불 질러버릴 거라고. 이 남자라면 진짜로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가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함정이다.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확인해보려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문 두드리는 소리 개무섭네.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그는 화가 난 듯 문을 난폭하게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어쩌면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쉽게 문이 부서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을 먹으면 언젠간 부서질 것이다. 망치로 부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안에서 환풍기를 타고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다른 출구는 어디에도 없다. 그냥 차라리 현관 옆에 갈 걸 그랬나. 그냥 재빠르게 탈출하게? 불안한데? 어차피 문이 열리게 된다면 차라리 문을 열고 항복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물론 여기까지 와서 곱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차피 잡힌다면 차라리 화가 덜 났을 때 잡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일단 그와 맞서 싸운 다음 기회를 봐서 도망치는 방법도 있다. 맞서 싸울 수가 있나? 얼마나 호리호리하면 맞서 싸워? 아니면 여자가 굉장한 근육질인가? 운이 좋으면 제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이 실패한다면 분노한 그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화를 못 참는 그가 만약 내 저항에 상처라도 입는다면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대항할 독을 찾는다. 항복한다고 해서 행복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대항할 도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문 두드리는 것부터가 지금 너무 무섭게 두드리기 때문에 문 열었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 대항할 도구를 찾아본다. 나는 화장실 안을 살펴봤다. 샴푸, 비누, 수건, 칫솔, 치약.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도구들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샤워기. 오, 좋은 생각이야. 뜨거운 물로. 나는 조용히 샤워기를 들고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해서 조금만 틀었다. 밖에서 아직 그 남자가 문을 두들겨대고 있기 때문에 물소리는 거의 안 들릴 것이다. 차가운 물을 내뿜던 샤워기는 몇 초 정도 지나다 점점 따뜻한 물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윽고 손댈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다. 타이밍의 문제다. 내가 물을 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차리면 무언가 대책을 세울지도 모르니까. 물을 세게 트는 것과 문을 여는 동시에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호흡을 했다. 오래 기다려봤자 좋을 건 없다. 난 샤워기의 수압을 최대로 높였고 거의 동시에 문을 열었다. 방에 붙어있는 조그만 화장실이라 문은 방을 향해 열리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게 바로 앞에 있으면 쏠 수 있는데 만약에 바로 앞에 말고 옆이나 아니면 좀 멀리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삽되는 거 아니야? 내가 문을 조금 열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열어 젖혔다. 아, 다행이다. 그게 나에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문에 신경 쓰지 않고 샤워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아, 뜨거! 샤워기에서 뿜어나온 뜨거운 물이 그의 얼굴과 몸에 쏟아진다. 하지만 이런 건 익숙해지게 되면 무시하고 다가올 수 있다. 이건 언제까지나 일시적인 위협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 곧 샤워기를 던지듯 바닥에 놓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일단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그 생각만 하고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젠장. 예상대로 그는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은 듯 곧바로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어차피 샤워기로 이렇게 하고 현관으로 도망가는 거면은 아까 현관 옆에 화장실로 갔었으면 거기서 물 뿌리고 도망가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이쪽으로 왔나? 다행히 현관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붙잡히기 전에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다. 탈출했네? 탈출했네요. 나오자마자 나는 곧바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했다. 시간이 없다. 그가 금방 쫓아나올 테니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앞집의 초인종을 누린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간다. 일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순간 그 남자가 계단을 타고 뭐 밑으로 먼저 내려가서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를 잡는다든가 뭐 그런 안 좋은 일이 날 수 있어요. 뭐 비상시 뭐 불나도 엘리베이터 타는 건 안 좋다잖아. 엘리베이터는 굳이 탈 이유가 없어. 계단을 이용해 뛰어 내려간다. 남자가 훨씬 빠르면 어떡해. 근데 맘 같아선 도망가고 싶은데 근데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게 구조 요청하기 위해서 앞집 초인종을 누른다. 근데 이거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뭘 하지? 일단은 죽을 거 예상하고 어떻게 첫 회에 게임이 끝나겠습니까? 죽을 거 예상을 하고 일단은 내려가다가 잡히지 말고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자. 구조 요청. 나는 그 즉시 앞에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멜로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초조함만 더해갔다. 좀처럼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삽됐다. 하기야 지금 시간을 생각해보면 여기 사람들도 자고 있던 도중이었을 테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 맞다. 한밤중이라 그랬었나? 망했는데? 만약 그가 나오고 나서 내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잠깐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사실 이런 한밤중에 베리가 울리게 되면 무서워서라도 응답을 못할 것 같다.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손님이 찾아올 일도 없을 테고. 섣불리 도와주러 못 나온다고. 그러네. 나 같아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밤중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지? 섣불리 무서워서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선택을 잘못했다. 망했다. 그걸 생각을 안 해봤네. 좀 깊게 생각해볼걸. 게다가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듯 우리 집도 앞집과 교류가 거의 없다. 남남이네 그냥. 망했네. 솔직히 이 집에 사람이 몇 명 사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난 잘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집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뛰쳐나왔다. 그는 마치 내가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오자마자 나를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세상에. 나는 최대한 정하려 했지만 힘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이 문구만 봐도 맞서 싸웠으면 아마 당했겠죠? 맞서 싸우는 거는 최대한 피해야겠다. 좀 이따가. 도와주세요! 초인종의 멜로디 속에 비명이 허무하게 섞여 퍼지는 복도에서 나는 그 남자의 힘에 의해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것은 분명 나의 집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도 위험한 장소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게임 오버. 엔딩 12일? 엔딩 겁나 많나 보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공간. 오호. 다시. 여기서 아까 집에서 도망친다 말고 문을 잠근다랑 숨긴다가 있었는데 숨긴다를 했고 숨긴다에서 아까 거기 다시 숨어보자. 거기 다시 숨어서 이번엔 초인종 누르지 말고 계단으로 한번 도망가보자. 안방 화장실에 숨고 대항할 도구를 아까 찾았죠? 대항할 도구를 마저 찾고 자 아까 계단을 이용해 뛰어내려간다. 도망가봐. 난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만약 문이 닫히는 도중에 밖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억지로 신체를 문 사이에 끼워 넣으면 열리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100% 붙잡힌다. 너무 위험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걸어 내려가는 게 낫다. 직선상에서 달린다면 당연히 내가 훨씬 더 느리겠지만 속도를 낼 수 없는 단계에선 비슷비슷할 것이다.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아파트 지형에 대해서는 내가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몸을 숨길 수도 있다. 정신없이 내려가는 나는 그가 뒤쫓아오지 않는 것을 깨닫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뒤쫓아오지 않는다네? 왜?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이다. 10층에 멈춘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려. 설마. 둘 다 똑같을 것 같아. 엘리베이터를 타도 계단을 타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밑에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고 계단에서 타고 내려오면 지금 이렇듯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벗어날 수가 없네. 이 루트는. 그럼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집에서 숨죽이고 있어야 돼? 와, 이거 쉽게 못 깰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내가 있는 8층을 지나 더 아래로 내려간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어차피 내가 엘리베이터보다 빠르게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아무리 빨리 뛰어봤자 입구에서 잡히게 된다. 그럴 바에 차라리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1층에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난 조용히 집으로 올라가서 문을 잠궈버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추는 것이었다. 만약에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갔다면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타이밍이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우습게 봤는지도 모른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6층에서 내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내려가는 것은 붙잡아달라고 부탁하는 셈이다.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여기서 섣불리 움직이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자리에서 좀 버텨볼게요.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침착하자. 잘 생각해보면 그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지금 몇 층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계단에. 그리고 내가 자신보다 더 위층에 있는지 아래층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만약 내가 위에 있더라 하더라도 아래로 내려가 보고 나서 없으면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아래에 있는데도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마련이다. 제발 아래로 내려가라. 난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 남자도 내가 먼저 움직이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나도 그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내 핸드폰이다. 왜 하필 이럴 때.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자연스럽게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 남자다. 왜 지금 전화를 한 거지? 계단을 뛰어 올라온 소리가 가까이 들려온다. 누군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그제서야 왜 갑자기 그게 내게 전화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 혹시 전화벨 소리 듣고 위치 알아낸 다음에 잡으러 오려고. 난 소스라치게 놀라 도로 10층까지 뛰어 올라온다. 급하게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른다. 너무 서두르느라 한 번 틀릴 뻔했지만 결국 문은 열 수 있었다. 문에 손잡이를 막 당기려는 찰나 그 남자한테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열린 문을 스스로 활짝 열고서 나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최대한 저항하려 했지만 힘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도와주세요! 비명한 똑같아. 아까랑 지금 아무도 안 도와줘. 아유, 끌려간다. 아유, 엔딩 15 벨소리. 아유. 자,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몸을 숨긴다 했는데 그냥 숨기지 말고 차라리, 아닌가? 아니야, 저기 현관 옆 화장실에 숨어보자 한번. 거실 화장실에 숨는다. 거실 화장실은 여기겠죠? 여기 숨어보자. 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 화장실은 현관에 제일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 만약 그가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을 열어본다면 곧바로 들키게 된다. 아, 들킬 확률도 제일 높은 곳이구나. 그걸 생각을 못 해봤네. 그래도 들키지만 않는다면 도망가긴 제일 쉬운 곳.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화장실 같은 곳을 이용할 리가 없다. 침입자라면 안에 있는 사람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할 테니까. 나는 불도 꺼져 있는 화장실 안에서 숨을 죽이고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다. 이러고 있으니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어두컴컴한 작은 공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 가운데서 나는 거칠고 난폭한 나의 스토커를 기다린다. 뭐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현관 도어락의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은 디지털 도어락이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 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현관을 열려고 한다는 것이다. 진작 도망칠 걸 그랬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시작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고 그럴수록 내 심장 소리도 막 커져만 갔다. 이윽고 그 소리는 멀어져 갔다. 멀리서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오자마자 화장실을 딱히 먼저 확인하진 않았나봐요. 아마 내 방을 열어보는 것이리라. 잠깐, 지금 이 상황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가 밖으로 나가준다면 괜찮지만 만약 집안을 뒤져보기라도 할 경우는 틀림없이 여기는 발견된다. 그럴 바에 차라리 그가 내 곁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 밖으로 도망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다만 밖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그에게 알려지게 된다. 아까랑 그냥 똑같나? 어차피 똑같은 루틴이면 벌써 망한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나간다 해도 현관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에서는 문이 열고 닫힐 때마다 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용한 집에서 그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다. 그가 밖으로 나가주길 기다리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 근데 들킨다며 아까 그냥 언젠가는 어떻게 하지? 여기저기
집착이 심한 걸 봐선 여기저기 다 뒤져볼 것 같은데 그냥 기다렸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바로 뛰어나가보자. 뛰어나가도 망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아까 경험해본 걸로 봐서는 난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살금살금 걸어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는다. 아직까지 그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신발 신을 시간이 어딨어. 빨리 도망가지 그냥. 신발 신다 잡히면 어떡하려고. 그야 내가 화장실에 숨어있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밖으로 나와 문을 닫는다. 아마 지금의 소리로 그도 이젠 눈치챘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지? 시간이 없다. 그가 금방 쫓아나올 테니까. 아까 선택지 똑같아. 엘리베이터 한 번도 안 눌러봤으니까 엘리베이터 눌러볼게요. 곧바로 엘리베이터의 아래 버튼을 눌렀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마도 그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여기까지 올라왔을 것이고 시간이 이렇다 보니 그 이후로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 당연하다. 난 들어가자마자 닫힌 버튼을 먼저 눌렀다. 그리고 곧바로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가는 상태에서 집의 문이 열린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뛰어와서 문 밖에 버튼을 둘러댔지만 거의 닫혀가던 문은 다행히도 열리지 않았다. 만약 1초라도 더 빨리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남자가 달리기가 쭌데 빨라서 계단을 타고 먼저 내려가서 기다릴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든 쫓아오려고 할 것이다. 우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곧바로 112에 전화를 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2층부터 9층까지의 버튼을 모두 눌렀다. 이제 만약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다시 부른다 하더라도 한참 지난 후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고 계단으로 내려오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나는 멀리 도망가지 않고 나무들을 심어놓은 아파트 근처에 몸을 숨긴다. 오, 내렸어? 그렇다고 해도 집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이라 이런 어둠 속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경찰이 도착하길 기다린다. 오, 경찰에 신고도 했고 숨어있고. 지금 엔딩 보나요 벌써? 벌써 엔딩 보나요? 한참 후 그 남자가 내 앞을 지나쳐간다. 뭐야, 왜 경찰 안 와? 내가 바로 옆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겠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경찰이다. 그 소리를 들으며 두렵고도 무서웠던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의 일은 다음과 같다. 일부의 경찰들은 나를 보호했고 일부는 그 남자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뭐야, 탈출했네? 이게 맞는 선택지일 줄 몰랐는데 나 당연히 죽을 줄 알았건만. 멍하니 차에 올라타고 있던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자고 요청했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 역시나 그 전 남자친구라는 놈한테 이미 처리가 된 상태였구만. 어머나 세상에. 구급차를 불러서 그를 병원으로 호송했다. 그리고 잠시 후 칼을 들고 눈에 불을 켠 채로 나를 찾아다니던 그 남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칼 들고 있었어? 죽이려고 그랬나봐. 남자친구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어제 눈을 떴다. 오, 살아있어. 해피엔드야, 해피엔드. 정말 죽을 뻔했어. 그 자식. 이야기 잘하고 있다 갑자기 칼 휘두르더라니까? 마지막 힘을 짜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초조해서 죽을 뻔했잖냐. 그래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문자를 보낸 나도 대단하지? 이 판하는 벌써 퇴원해도 될 수준이다. 정말 고마워.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 잘 알고 있군. 넌 이제 평생 내 숙청을 들면서 살도록. 아니, 숙청이 아니고 수발이던가? 바보. 그나저나 나 수업은 어떻게 하냐? 출석 다 빠지고 있을 텐데. 어떡하긴, 휴학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대학생인가 보네. 뭐야, 그럼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끔찍하군. 아휴, 너 지금 한 학기 더 다니는 게 문제니? 한편 그 남자는 구속되어 지금 재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불려가야 될지도 모른다.
싫다. 어떤 식으로든 그 남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쨌든 나는 살아남았다. 들은 이야기로는 그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오싹한 기분이 든다. 만약 내가 눈을 뜨지 못했더라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요즘에는 집에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면 반드시 문을 이중으로 잠궈둔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 그제서야 삶이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 삶을 제2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번 일은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어차피 한 학기를 쉰다면 퇴원하고 나서 개강할 때까지 실컷 놀아야지. 놀러 갈 곳이나 정해둬야겠어. 넌 제발 철 좀 들어라. 엔드. 해피엔드네. 엔딩 13. 집에서의 탈출. 뭐야, 이거 말고도 탈출할 수 있는 엔딩 루트가 몇 개 더 있나봐요. 근데 저는 엔딩 루트를 여러 개 보지 않고 한 개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람들은 다운받아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게임은 여기까지인데 게임이 지금 몇 분 했지 내가? 기다려봐. 지금 1시간 했네. 짧지는 않네. 딱 적당히 1시간 했구나. 일단 오늘 해본 게임 공포